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문정학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스템 레벨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가 좀 잘 모르고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움직임에 대해 사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리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이제 전해질에서의 리튬의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극에서의 리튬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전극 계면에 솔리드 일렉트로라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부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런 물질층에서의 이온도 사실은 배터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의 리튬의 움직임 자체도 사실은 이제 리튬 2차 전지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리튬 2차 전지가 있고요. 1859년도에 리튬 납축 전지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1990년대 구디너프 교수님께서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리튬 2차 전지를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랑 그다음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LFP 소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용에 있어서 이제 초창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에너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발달과 포터블 디바이스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리튬 2차 전지 에너지 용량을 가지고서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포터블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용량을 이제 나중에 좀 들여다보겠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개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느리게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캐소드라고 하는 양극 쪽과 에노드라고 하는 음극 쪽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리튬 이온이 오갈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전해질도 있긴 하지만은 용량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양극과 음극이 주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차저블 혹은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리튬을 어떤 소재가 받아들였다가 다시 그걸 분해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2차 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반응들에 있어서는 리튬과 이제 구조적으로 결합을 하는 알로잉이라고 합금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페이즈로 완전히 변하면서 컨버전 반응이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양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떠한 구조의 끼임, 층 형태로 층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인터칼레이션, 공삽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소재가 있게 되면 리튬 이온이 이런 층 사이에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서 리튬의 게스 스페시스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이 원래 구조가 좀 유지된 형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인터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양극 소재와 그 다음에 이제 음극으로 대변되는 이제 육각형 링의 흑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터칼레이션 메커니즘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리튬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주로 이제 구조적으로는 레이어드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양극에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스핀넬 구조, 3차원적인 스핀넬 구조도 있고 또 산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N아이온이 좀 섞여져 있는 구조들을 저희가 폴리 N아이온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이런 양극과 음극을 전극을 디자인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높은 용량을 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층 사이를 리튬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높은 파워 덴시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알로잉과 컨버전 반응은 상이 조금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 반응 인터컬레이션보다는 좀 프로세스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파워를 못 가져가고 높은 용량은 좀 주로 많이들 보여주곤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도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빠른 이온 전도도랑 그 다음에 전자도 사실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지만 이 안에서도 전극의 최상단까지 전자를 빠르게 이동해 줄 수 있는 높은 이온 전기 전도도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리튬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도 사실은 크리스탈 구조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도 되게 중요한 설계 인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냥 리튬이 들어왔다 나갔다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서블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와 같이 되게 중요한 인자들이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배터리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트넘 교수님께서 타이타늄 설퍼라고 하는 소재를 처음 개발을 해서 저희가 리튬 2차 전지에 활용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디너프 교수님께서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레이어드 스트럭처랑 폴리에나이온의 LFP 소재를 개발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타이타늄 설파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리튬 2차 전지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가능성을 크게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시노 교수님께서는 이제 흑연을 카본 탄소 계열의 소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소니가 리튬 2차 전지를 상업화할 수 있게 해줬던 점에서 이렇게 세 분의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발전을 했는지를 소재를 공부를 해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1960년대 인터컬레이션 메커니즘이 처음 이제 좀 보고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배터리 분야가 아니라 옵틱스라든지 전자 재료 쪽에서 많이 보고가 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타슘 그래파이트 라미네이트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렉트론 스캐터링 타이탄 설파이드라고 하면서 어떠한 소재에 게스트 스페시스가 들어갔을 때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레이어드 스트럭처는 이제 메탈 설파이드라든지 메탈 옥사이드 같은 계열들이 있었고요.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소재가 좀 작은 이온이 작은 하이드로젠, 리튬, 소듐 같은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됐었던 이유는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산화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산화물들은 사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형태가 강하게 띄는 형태다 보니까 전자가 이 소재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캐다이온이 들어가면서 이 시스템에서 기존과는 조금 라티스랑 일렉트로닉 스트럭처가 변하면서 전기적인 특성이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밴드갭이 있는 인슐레이터한 물질이었던 트랜지션 텅스텐 옥사이드가 좀 게스트 스페시스가 들어가면서 이온 전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저런 전자 제조에서 뭐 조금 이제 스위칭 물질로 같은 것들을 활용성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컬레이션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거를 갖다가 처음 타이타늄 다이설파이드를 양극으로 써가지고 리튬 2차 전지에 적용시켰던 게 바로 위트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튬을 넣으면서 그에 따라서 전압이 2.5V에서 한 1.5V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전해액은 리튬 클로라이드 옥사이드, 그다음 음극은 카운트 일렉트론은 리튬 메탈로 해서 리튬 메탈 대비 타이타늄 다이설파이드가 한 2.5V의 전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미 전자재료에서 개발됐던 이런 인터컬레이션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을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확인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공삽입을 했을 때 0.5옹스트롱 정도의 볼륨의 변화가 있지만은 원래 구조가 잘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재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개발은 했지만은 약간의 문제점은 이제 낮은 전압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리튬 2차 전지 말고도 여러 가지 1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들이 존재하는데요. 걔네들의 전압이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은 비슷하게 2V나 혹은 1.5V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성장은 배터리를 폼팩터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전압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리튬 메탈을 카운터 일렉트로드 썼는데 저희가 리튬 메탈을 쓰다 보면은 리튬 메탈이 타이타늄 설파이드로 갈 때 그럼 이제 이 리튬 메탈의 두께가 점점 줄어들면서 즉 스트리핑이 발생을 했다가요. 다시 방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 리튬 메탈 쪽으로 리튬이 돌아오면서 여기 리튬 메탈이 증착이 되면 두께가 다시 두꺼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매스 트랜스포트 이제 물질 이동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증착이 되면은 길이상 조금 짧은 쪽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증착이 더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덴드리틱하게 좀 뾰족하게 자라는 수지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카운터 일렉트로드 쪽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급격한 화학 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화재가 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인터널 숏 단락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리튬 2차 전지를 쓰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좀 잠깐만 다시 이제 전압적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설파이드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전극의 전압이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극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타이타늄 설파이드 자체가 잠깐의 설퍼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이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에 잠깐 피리오딕 테이블을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옥시전과 설퍼가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옥시전이 마이너스 이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퍼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이가를 갖습니다. 근데 스토치오메트리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라고 생각하시면 타이타늄 설파이드가 뉴트럴라이제이션을 만족시켜 주시려면 플러스 4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튬이 들어오게 되면 리튬은 플러스 1가에 해당하는 애기 때문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타이타늄은 플러스 3가가 되면서 여기 정기적인 중성도를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리튬이 없을 때는 플러스 4가였다가 리튬이 존재하게 되면 플러스 3가가 되면서 얘네들의 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혹은 전위를 채우고 있는 이런 오비탈 스테이트들의 좀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구조를 조금 저희가 익숙치는 않지만은 이야기하는 게 density of stat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s오비탈, p오비탈이라고 하는 케미컬 오비탈 스테이트는 너무 잘 아시고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전자는 그런 특정 오비탈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오비탈당 최대 2개까지 차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뭐 그런 컨셉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쪽이나 물리 쪽에 대해서 좀 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자가 사실은 그런 에너지 준위에 딱 전자가 딱 하나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인지에 걸쳐서 프로바빌리틱하게 즉 밀도가 이렇게 걸쳐서 분포한다라는 개념을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근데 그 개념이 좀 어려우실지라도 저희가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3가의 4가 즉 전자가 하나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타이타늄이 경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타늄이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좀 약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좀 퍼져 있긴 하지만은 이런 전자를 하나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아마도 쭉 다 빠져나갔다가 즉 비워놨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고 혹은 다시 들어와서 여기를 채우는 이 과정을 할 텐데요. 조금 스케매틱적으로는 완벽하진 않긴 하겠지만은 그게 저희가 이제 리튬한테 카운터에 해당하는 리튬한테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전자를 줬다가 다시 받아왔다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그만큼이 저희가 이제 배터리의 소재의 작동 전압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다니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지만요. 거기서 일렉트론 볼트에서 E는 전자를 의미하고요. V는 전압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류 곱하기 전압과 같은 에너지 단위, 파워 단위에서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하시게 되면 전류가 저희가 쿨롱이란 단위를 쓰는 것처럼 일렉트론 볼트도 사실은 전자와 전압에 대해서
뭐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단위를 갖고 있는데, 그때 전자가 하나가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가 2.5 일렉트론 볼트인데 거의 전자 하나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압적인 측면에서 2.5V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어쨌거나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랑 설퍼가 서로 결합을 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오피탈에는 하나의 오피탈 스테이트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물질이 결합을 하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다고 하시게 되면은 오피탈 스테이트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서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게 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원래 같은 데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로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하이드로젠 오피탈 스테이트가 두 개가 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있게 되면은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H2가 되는데, 두 개의 동일한 오피탈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는 에너지적으로 올라가고요, 다른 하나는 에너지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낮은 쪽에 먼저 전자가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여기서도 설퍼에 당연히 전자가 먼저 다 웬만한 게 차 있고, 타이타늄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리튬이 들어올 때 전자의 그 뉴트럴라이저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설파가 움직일 필요가 없이 타이타늄이 그거를 상보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설퍼가 사실 타이타늄보다 위에 있었으면은 설퍼 쪽에서 전자를 받아주거나 혹은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 그런 애나이온 레독스라는 걸 할 거고요. 이쪽은 타이타늄이 그런 반응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캐다이온 레독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독스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산화, 환원을 합쳐서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2.5 일렉트론 볼트의 전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퍼 밴드 자체가 사실은 타이타늄 설퍼 자체가 두 개가 이 정도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이타늄에서 전자를 뺐다 넣었다 할 때의 전압이 2.5V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볼테이지에서의 리미테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바로 조금 스테이트를 더 강하게, 즉 저희 설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오피탈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산화물로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특정 트랜션 메탈과 산화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옥시전 스테이트가 존재하면은 위에 트랜션 메탈들이 아마도 위에 오피탈 스플릿이 되면서 위에 존재를 할 거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리튬 망간 옥사이드, 리튬 니켈 옥사이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타이탄 설퍼보다 타이타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좀 더 높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차이는 2.5V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좀 낮습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점은 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망간과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랑 결합을 하면서 스플릿이 되긴 했지만 그 스테이트가 타이타늄 설퍼에서의 타이타늄보다 더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을 가질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구디너프 교수님께서 처음 개발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서 이제 스토치오메트리를 좀 고민해 보시면 옥시전이 마이너스 2가인데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코발트가 플러스 3가, 니켈이 플러스 1가를 가져서 정계적 중성을 만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이 하나 빠질 때 당연하겠죠. 코발트가 4가가 되면서 코발트의 3, 4가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전체의 준위를,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전압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퍼 계열들보다는 높은 4V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여기서 기억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코발트 옥사이드가 0.5몰 이상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 코발트 옥사이드의 이론적인 용량이 리튬이 하나가 다 빠질 때 용량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의 반절밖에 좀 못 나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뭐 상위 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좀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코발트가 사실은 이 산소와 오비탈 스테이트가 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위에 쪽에서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거니까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버랩된 이 위치 정도에 오셨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전자를 빼게 될 때
코발트에서 전자를 빼는 거랑 바로 산소에서 전자를 빼는 게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코발트에서만 더 빼게 되면 사실 옥시전에 더 높은 준위가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옥시전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말은 뭐죠? 옥시전이 산화 뭔가 환원 전자를 잃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수일 전일 산가라고 하면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온에 해당하는 애가 반응에 참여를 하는데, 즉 마이너스 2가인 애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1가가 되거나 0가, 즉 뉴트럴 상태가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옥시전 2에 해당하는 뉴트럴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옥시전이 따로 빠져서 에볼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리튬을 0.5몰 이상 빼시게 되면 코발트에서 처음에 레독스가 3가 4가로 왔다 갔다 해주는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은 0.5몰 이상 더 빼시게 되면은 3, 4가 변화가 아니라 옥시전이 반응에 참여를 하면서 상이 변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자구조만 보더라도 저희가 재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니켈과 망간 이런 애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용량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소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구디너프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혼자서 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개발을 하면서 개발의 발전 방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코발트가 산화물과 폴리헤드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튬도 옥시전과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층을 이루고 있는 레이어드 구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설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압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리튬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이 층에서 모든 리튬이 사라지면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 층이 서로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이제 멀어지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 전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소랑 산소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제 산소 에볼루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LCO에도 소재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스핀넬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레이어드 구조는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좀 보시게 되면 사실 약간 레이어드 층상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층을 리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층상 구조처럼 레이어드가 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게 조금 그 층마다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게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뭔가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스핀넬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망간이 코발트랑은 이제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리튬이 빠지면서 망간이 반응에 참여하면서 산소를 반응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결합도 세다 보니까 높은 전압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설퍼에서 옥시전으로 넘어왔고, 그걸 조금 더 컨트롤 해보면은 여러 가지 폴리 애나이온적인 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취지는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가 좀 가격도 나가고 독성에 해당하는 물질이 좀 톡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망간이라든지 혹은 철 같은 애들로 치환을 하려고 했던 연구였고요. 근데 이제 망간은 이렇게 스핀넬 구조 말고도 이제 레이어드 구조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됐지만은, 이게 아이온, 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레이더 구조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잡아주려고 개발을 한 게 이런 애나이온 쪽을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폴리 애나이온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피터 브루스라든지 그다음에 말티남 교수님 같은 분들도 정말 많은 계속 양극 쪽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다 이게 구디노프 교수님께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으셨을 때 연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처음 사실 LCO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더스트리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옥스포드에서 안식년차 가셨던 옥스포드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서 개발했던 소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먼저 기본적인 레이어드 스트럭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적으로 원자가 아주 예쁘게 잘 패킹,
정확하게는 이제 빽빽하게 덴스하게 패킹이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킹이 된 구조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학년 2학기 때 에너지 재료 기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주로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원자들이 어떤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스킵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어떠한 물질이, 솔리드 매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얘네들이 특정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원자들의 위치의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크리스탈 구조의 이름을, 명칭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엣지에만 있을 때는 그리고 이게 큐빅 육면체죠. 그런 경우 영어로 이제 큐빅 스트럭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원자가 만약에 이렇게 엣지에만 있으면 심플한 큐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면에도 원자가 추가적이 있으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111 면 쪽이라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쪽 지금 육각형 모양처럼 잘라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구조들인데, 여기 이렇게 육각형처럼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헥사고널 모양을 띠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큐빅 페이스 센터 큐빅 구조 같은 경우에는 HCP라고 하는 헥사고널 큐빅 클로즈 팩 시스템이 조금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2차원 공간에다 원자를 갖다가 패킹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처럼 놓게 되면은 그 사이에 공간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죠, 삼각형 형태를 갖다가 확장을 시켜서 패킹을 넣는 형태, 뭐 허니콤 구조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육각형 형태를 갖다가 취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2차원 공간에 가장 덴스하게 패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 사이에다가 뭐 구슬을 하나 올려놓을 수가 있겠고, 또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올려놓을 때 이렇게 빨간색 위치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 파란색 위치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파란색에 올려놓게 되면은 옆에 건너뛰어서는 올릴 수 있지만, 이 빨간색 위치에는 공을 놓을 때 상호적으로 방해가 되다 보니까, 즉 첫 번째 동그란 거를 A 사이트라고 하고, 파란색을 B 사이트라고 놓게 되고, 빨간색을 C 사이트라고 놓게 되면은 저희가 A 위에는 B에다가 놓을 수는 있지만은 다이렉트로 B, C를 동시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 스태킹을 한번 하고 B 스태킹을 하고, 근데 B 스태킹을 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다시 빨간색에다 올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쪽 삼각형을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은 원래의 검정색에다가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A 스태킹, B 스태킹, A 스테이킹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FCC HCP 구조라고 하고 있고요. A 스테이킹, B 스테이킹, C 스테이킹, 다시 뭐 B 스테이킹, A 스테이킹 뭐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건 저희가 FCC 페이스 센터 큐빅이라고 좀 표현을 다르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3차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래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되게 비슷한 구조인데, 이 결정학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전체적으로 인피니트하게 많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좀 이렇게 단위 격자라고 하는 유니셀로 갖다가 줄여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원자의 엣지라든지 면이라든지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좀 그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엣지에 있는 애는 사실 이 정육면체 안에 약 8분의 1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는 이 원자가 하나의 8분의 1, 여기도 하나의 8분의 1, 여기도 하나의 8분의 1, 여기도 하나의 8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자를 세봤을 때는 동일한 원자가 동그란 게 8개가 있어서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이 안에는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면, 나머지를 생략해서 그리면 좀 그림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피리어딕 바운더리, 주기 경계를 조금 예쁘게 보여주려고, 규칙성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그림을 유니셀 형태로 좀 그림을 그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레이어드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컨벤셔널하게는 이렇게 트랜지션 메탈과 옥사이드를 좀 생략을 해서 트랜지션 메탈을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위아래 다섯 여섯 개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리튬 메탈도 옥시전이 6개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 트랜시션 메탈, 리튬 메탈, 트랜시션 메탈, 리튬 메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태킹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A 스태킹, B 스태킹, C 스태킹, 다시 B 스태킹, A 스태킹 이런 식으로 해서 헥사고널 패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결정 방향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저희가 아까 직육면체에서 이쪽 방향에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점을 이으시게 된 거랑 이 면이 사실은 수직이다 보니까 1,1,1 해서 111 방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11 방향으로 좀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레이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레이어드 스트럭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헥사고날 혹은 FCC 스트럭처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이 반지름의 크기의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원자가 산소에 의해서 테트라헤드랄 4면체로 둘러싸져 있는지 혹은 6개의 6면체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이온의 사이즈랑 Ni온의 사이즈의 비율이 0.7143이면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옥타이드랄, 즉 6개가 이런 리튬과 트랜시션 메탈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런 결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학을 저희가 아직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3.8V 정도 이상의 전압을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소재가 됐고요. 이론적인 용량은 274mAh/g이 되겠습니다.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의 단위를 뭐 1000분의 1 정도 하는 밀리가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거기에 시간에 해당하는 아워가 곱해지면서 전류 곱하기 시간을 했기 때문에 전기적인 용량이 되겠습니다. 전력 전자의 개수 쿨롱과 거의 동일한 단위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단위 무게당으로 나눠줘서 무게당 용량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주로 양극재나 혹은 여러가지 전극에 대해서 용량을 좀 이야기할 때는 단위 그람당 용량을 하고요. 밀리는 사실은 이제 단위가 어느 정도 적절하니까 암페어를 쓰시게 되면 0.274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밀리란 단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노프 교수님께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요, 이런 레이어드 스트럭처 옥타이드라를 둘러싸져 있는 코발트랑 리튬의 이런 층상 구조가 있고 타이타늄 설파이드 대비 어떻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온다. 좀 잘리긴 했지만은 4.5V 이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뺄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0.5몰까지는 잘 빼지다가 그 이상 빼시게 되면 전압 플래토가 약간 예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뭔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옥시전 레독스라든지 상의 여러가지 붕괴, 상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쪽을 갖다 다시 가역적으로 반응을 못한다라는 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곳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FCC 구조에서 111 방향으로 트랜시션 메탈과 리튬이 얼터너티브하게 패킹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뭐 O3 스페이스 그룹이다라고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구조가 잘 유지가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Ni온과 캐다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의 리튬 이온과 코발트 산화물의 아이온 레디어스가 사실은 이 정도의 사이즈로 잘 유지가 돼 있다라는 것들도 뭐 많은 분들이 뭐 보고를 하고 있고요. LCO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 방전을 할 때 리튬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틀렉이 좀 덜 걸려서 충분히 충방전이 되는 소재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레이어드 구조니까 사실은 옆을 층을 통해서 나와줘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산소의 육각형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둘러싸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옆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애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옆에 사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나오시게 되면 옥시전의 삼각형 같은 테트라히드랄 사이트를 거쳐서 나오면서 약간의 불안정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거쳤다가 다시 안정된 스테이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의 움직임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의
에너지적인 배리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측정을 했을 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그래도 충분히 리튬이온이 우리가 가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이제 코발트가 3가 4가에서 이제 반응에 뭐 저희가 이제 2G 레벨, T2G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디오피탈은 총 5개의 오피탈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T2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개를 2G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코발트는 이제 2개의 낮은 T2G랑 에너지적으로 높은 3개의 2G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대부분 이제 T2G 레벨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 옥시전이랑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은 3가 4가를 오가면서 전자를 위에서부터 먼저 빼주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옥시전과 거의 동일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전자를 더 주게 되면 더 내보내게 되면은 이제 옥시전이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 density of state를 보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옥시전 에볼루션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류를 리튬을 빼다 보면 반응에 참여를 했을 때 150 정도? 정확하게는 한 130, 140 정도를 뽑게 됐을 때 갑자기 전압이 확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270에 해당하는 용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옥시전이 반응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산소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즉 산화 반응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산소로 가스 페이즈가 되면서 라티스 구조가 이제 붕괴되면서 저희가 처음에 레이어드 스트럭처가 잘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니켈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소재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다이어그램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코발트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반응을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똑같은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2가고요.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에 리튬이 플러스 1가니까 니켈은 아마 플러스 3까지 않을까 싶고요. 리튬이 하나 나가면서 당연히 4가가 되면서 차지 뉴트럴 스테이트를 만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니켈의 이지 레벨이 충분히 높은데 좀 있으면서 이 반응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또 여기에 코발트 대신 다양한 애들로 치환을 해보면서 이게 잘 반응에 참여를 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3D 오피탈 스테이트에서 그 높은 전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발트보다는 전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특이하게도 저희가 3가에 4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3가에서 2가를 왔다 갔다 해도 그 준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다른 애들은 더 높은 데 있었을 텐데 얘는 이 차이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4가 3가를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만약에 리튬을 더 빼내더라도 2가 3가에 반응을 했을 때도 전압차가 크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코발트가 0.5몰 이상 빠지면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로 니켈을 좀 섞어주고 망간이라는 애를 섞어줘가지고 코발트는 조금만 이렇게 원래 빠져야 되는 양큼만 빠지게 하고 나머지들은 니켈과 망간들 같은 애들로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만약에 근데 어쨌거나 포션적으로는 저희가 3가 4가를 완전하게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발트가 3가 4가를 반절밖에 못 가니까 니켈 너가 반절 원래 할 거 하고 나머지 코발트가 해야 되는 포션만큼을 2가 3가의 반응을 참여를 더 시켜서 코발트의 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니켈이 4가에서 2가까지 2배로 전자를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코발트가 반응을 해야 될 거에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망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니켈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전압이 더 낮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망간을 반응시키는 게 좋을까요? 전위가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간 같은 애가 들어오더라도 니켈 너가 반응을 해서 전위를 좀 그래도 높은 걸 가져가면서
리튬을 조금 더 빼도 산소가 레독스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조금의 쿨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니클과 코발트랑 망간을 섞어서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니클이 사실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용량을 275에 해당하는 근접하게까지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즉 니클은 플러스 이가가 되더라도 안정하다라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한 거긴 한데,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응에 참여하는 2가, 3가, 3가, 4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다시 2가로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테이블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좀 약간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코발트를 다 반응에, 리튬을 하나 통째로 빼서 반응에 참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럼 다른 애들을 좀 더 섞어가지고 이 반응에 넣겠다. 그거의 원리 자체는 코발트는 좋은 소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뽑으면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게 됐었던 거를 니클을 많이 넣어가지고 높은 용량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얘를 이 높은 용량의 역할을 니클한테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했고요. 망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은 니클의 약간의 문제적인 것을 잡아줄 수 있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파트를 갖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특성을 넣어서 장점만을 뽑아내는 소재를 디자인하려고 했던 거가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니클, 코발트, 망간, NCM 혹은 NMC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가지 보시게 되면 니클과 코발트, 망간을 먼저 1대1대1로 섞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몰 정도를 넣어가지고 디자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리튬이 3분의 1 빠질 때 그 코발트가 반응에 참여해서 얘가 3, 4가 변화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 3분의 1몰이 더 빠질 때 니클이 사실은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코발트는 사실은 더 많이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이 빠질 때 사실은 코발트는 자신의 역할로 3분의 1도 못 빠져 6분의 1만 빠져야 되는데 니클이 자기 거 3분의 1 충분히 빼주면서도 하나 더 빼주면서 자기는 2가까지 반응에 참여를 하면서 코발트의 역할 거를 다시 좀 해줍니다. 물론 망간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망간은 이제 반응에 좀 참여를 좀 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니클이 이제 2가까지 가면서 너무 많은 변화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사실은 원래의 LNO가 아니라 다른 뭐 니클 옥사이드와 같은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게 너무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좀 막아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니클이 얘네들이 발현하고자 하는 구조 대비 하나를 더 포션을 하나를 더해서 사실은 용량을 잘 유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코발트 양을 줄여서 가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니켈의 함량을 올리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 사실은 옛날에 1-on-1이라고 해서 1대1대1이었는데 이제 그 비율이 깨지면서 스토치오메트리가 소수점이 나오는데 5대2대3, 523 소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622, 그 다음에 뭐 712, 뭐 그 다음에 811, 그 다음에 최근엔 니클의 90%까지 넣어서 0.9대 뭐 0.05, 0.5라서 뭐 9 반반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또 혹은 이제 진짜 니클만 95% 넣어서 그러면 이제 진짜 슈퍼 뭐 하이 니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정도 더 많이 넣은 거를 하이 니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명칭적으로도 좀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레이어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니클과 코발트, 망간이 서로 섞여있는 형태로 갖다가 디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이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바로 니클과 코발트에서 코발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에너지 준위를 니클이 조금 더 반응에 다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튬이 2가, 3가도 이 근처에 또 있었고 망간도 3, 4가가 있지만은 조금 더 에너지 전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클 같은 경우에는 2가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3, 4가보다 되는 것보다 2가가 되는 걸 좋아하고 망간은 4가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제 망간의 역할이 사실 좀 더 나올 거고요. 원래는 저희가 1대1대1로 섞으시게 되면은 아까
트랜션 메탈이 여기 마이너스 4, 니켈이 플러스 1이니까 이 트랜션 메탈들은 플러스 3가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발트는 3가를 좋아하는데 니켈은 2가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2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누구가 바로 전자가 부족한 것만큼을 플러스 4가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망간이 사실은 플러스 4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1대1대1이라고 했을 때 니켈은 2가, 코발트는 3가, 망간은 4가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튬이 빠지면서 코발트는 3배 4, 니켈은 2에서 3, 4를 거치면서 사실 망간은 4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니켈이 반응에 참여를 해주면서 사실은 용량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게 해주면서 이 망간은 자기 스테이트를 변함없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레이어드 결정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구조를 잘 버텨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걸 1대1로 섞었을 때 사실은 용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280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코발트가 270 몇이었는데 한 140 반절 나왔던 걸 생각하시면은 얘는 3분의 1 다 참여시키고 얘도 3분의 1을 다 참여시켰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즉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해당하는 정도로 에너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고 얘는 사실 비가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3분의 1은 용량이 발현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포션들을 망간 포션을 줄여서 니켈 쪽을 끌고 오면은 용량을 늘릴 수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서 용량을 점점 더 끌고 올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3분의 2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죠? 한 180, 아까 140에서 한 180 정도까지 끌어와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해서 지금은 이제 200을 넘는 용량들을 끌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망간 스테이트는 사실은 여기에서 완전 풀리 차지 디스차지 된 상태로 망간 4가를 사실 유지를 하게 시키는 거고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쪽에 애들이 다 사실은 반응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완전 방전이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겠고요. 충전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만 되게 해서 얘네들만 반응에 참여를 시키고 얘들은 그대로 반응에 참여시키지 않는 채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충전 방전 스케매틱에서 원래의 트랜션 메탈 산화물이 있으면 리튬이 빠지면서 전자가 하나 빠지면서 산화수가 하나가 다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반응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리튬이 여기서 1몰에 3분의 2몰 빠질 때 니켈이 2가에 3가 3분의 2에 3분의 1까지는 3가에 4가 마지막 이쪽에서 3가에 4가로 가는 식으로 이제 반응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레이어드 구조에 뭐 여러 가지 트랜지션 메탈들을 갖다가 한번 넣었을 때 이 3가 상태가 사실은 꼭 안정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발트는 당연히 안정적이겠고요. 니켈과 망간이 사실 4가가 안정하다 보니까요. 사실 망간만 단독으로 넣었을 때 LiMnO2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피터 지브루스 교수님이 했던 스핀넬 구조를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MnO2인데 리튬이 약간 1몰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Mn2O4라고 하는 리튬이 사실 0.5몰만 들어가는 구조로 갖다 디자인을 하게 된 것들도 사실은 망간이 이렇게 플러스 3가로 있는 게 오히려 불안정해서 잘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타이타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타이타늄 봤을 때 전위가 너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사실 전압이 타이타늄 설퍼보다 별로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양극처럼 디자인이 됐지만 사실은 전압이 너무 2.5V도 안 나와 한 1.5V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는 양극으로 쓰기엔 전압이 너무 낮아서 얘는 차라리 오히려 음극으로 좀 쓰이는 걸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더 존재합니다. 바나듐도 있고 크롬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비싸고요. 바나듐도 사실 안정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얘도 전압이 그렇게 높은 소재는 아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그중 안에서도 필요한 소재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은 철이 되게 가격도 싸고 지구에서 거의 한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션 메탈들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쓰려고 했던 연구들이 정말 많이 됐지만 아쉽게도 얘도 3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드 구조가 만들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산화물 쪽을 좀 컨트롤해서 철이 들어간 양극 소재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티남 교수님과 하셨던 이 폴리 애나이온 계열의 연구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망간 같은 경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O3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안텔라 디스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T2G를 2개가 있다고 했는데 T2G가 3개가 있는 오피탈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EG 레벨이 2개의 높은 스테이트, 그 D 오피탈에 총 5개 오피탈이 케미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T2G랑 EG 레벨 스테이트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DXY, DXZ, DYZ 형태로 갖다가 있는 형태의 총 3가지의 동일한 서로 축이 다른 오피탈 스테이트의 조합과 그다음에 Z-제곱과 X-제곱, Y-제곱에 해당하는 하이오더 텀에 대한 2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전자를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 레벨부터 하나 둘 물론 하나하나 채우고 나머지 하나하나가 채워서 이 구조가 될 거고, 3가의 4가가 되면 나머지 한 스테이트가 비어있을 때니까 여기에다 전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니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서 위에 채워지는데, 문제는 이제 위에 이제 동떨어지게 하나가 채워지는 형태가 되면서 뭐 더 가져가도 되죠. 사실 이가까지 더 가도 되니까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채워지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자가 크게 변하게 되면 사실은 산소랑 혹은 주변에 있는 애들의 결합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드의 랭스가 틀어지면서 구조적인 약간의 디스톨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디스톨션 때문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다르게 약간의 쉬프팅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에 2개의 오피탈이 있을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뭔가 받는 결합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쪽이랑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런 스테이트가 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주 조금의 변화로, 그러니까 즉 모양이 이 옥타이드랄 구조가 약간 토션이 틀어졌을 때 특히 Z축 방향으로 해당하는 쪽이 틀어지면서 이런 이지 레벨의 준위가 좀 틀어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준위에 전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낮은 준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이 좀 추가되죠. 왜냐면 하나는 비워놓고 낮은 쪽에 2개를 다 채우는 것들도 사실은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저럴 거면 못 일어나서 전자를 받지 못하던지, 혹은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뭔가 더 틀어지던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망간 같은 경우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많이 틀어지면서 이 스테이트가 사실 이렇게 그림돼 있지만 이제 비슷해지거나, 그래서 다음 여기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채워져 가지고 이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 페이즈로 갔다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즉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삭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삭가가 된다는 소리는 이미 얘네들끼리 전기적 구성을 맞춰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들어올 수가 없지, 그냥 MnO2가 돼 있으려고 하지 망간과 애초에 결합을 한 합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안텔라 디스토션에 대해서도 개념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간 레이어드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스트럭처에서 사실은 이제 다른 좀 구조가 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스핀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레이어드 구조를 다 옥타이드랄 산소 6개에서 둘러싸졌던 구조가 되겠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는 그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있을 때 에너지적으로 좀 이런 마이너스 한 0.6 정도를 갖는다고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이 얼마나, T2G랑 EG 레벨들이 얼마나 스플릿이 발생을 하는지 0.6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켈과 코발트는 뭐 마이너스 1.88, 2.4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테트라이드랄 사이트는 그때 아까 리튬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그 옆에 다른 테트라이드랄 사이트라든지, 혹은 얘네들이 레이어드 측에서 리튬 쪽 층으로 살짝만 내려왔을 때 리튬과 리튬 사이의 옆에 층이었죠. 잠깐만 그 테트라이드랄 쪽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션 메탈들이 있던 층 말고 이쪽에 내려오면서 이 테트라 사이트로 망간이나 니켈과 코발트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에너지 준위들이 차이가 이만큼으로 줄어드는데, 그게 옥타이드랄에서 사이트의 스테빌리티를 반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은 차이가 크면은 당연히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있으려고 하지 테트라로 가려고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망간 같은 경우에 그 차이가 다른 애들보다 니켈과 코발트 대비 좀 작다 보니까요 가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부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애들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옥타이드랄 사이트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애가 테트라이드랄 사이트가 가면서 결합이 약해지거나 이러면서 에너지 스테이트 준위 자체들이 이렇게 조금 틀어지는 형태를 가지면서 저희가 층이 아까 제가 층처럼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층과 층 사이에 망간이 포지셔닝을 해서 즉 옥타랑 테트라가 서로 시퀀스하게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얘네들이 3차원적으로 연결성을 갖게 되면 2차원 구조인 줄 알았던 애가 이제 3차원 구조처럼 보이면서 스핀넬 구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핀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사과의 차지 밸런싱을 좀 복잡하게 가져가 있긴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마음의 눈으로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특정 방향으로는 레이어드 층이 구조가 있지만 그 층과 층 사이를 갖다가 다른 트랜션 메탈들이 연결해주는 형태로 갖다 디자인이 돼서 좀 3차원적으로 사실은 이 리튬 채널이 살짝 여러 방향에서 다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되어 있게 만들어진 게 스핀넬 구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리튬이 들어가야 될 사이트를 반절을 망간이 또 차지를 해버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혹은 그래서 그만큼의 스토치오메트리가 좀 치환이 되면서 리튬이 0.5몰에 망간 MnO2 같은 이런 구조가 좀 탄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는 HCP랑 거의 동일하게 좀 클로즈 패킹이 역시나 잘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사실 이 패킹이 느슨하게 돼 있으면은 이게 뭔 차이가 있을 수냐라고 할 텐데요. 결합이 세게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스플릿이 강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약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리튬을 빼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를 리튬이 들어갔다 나올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거나 많이 필요로 해야지 저희가 말하는 배터리 전압이 큰 건데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구조들은 느슨하기 때문에 전압이 되게 낮은 전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을 설계할 때도 이런 완전 덴스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구조들로 갖다가 디자인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부분 다 옥타이드랄 사이트이기 때문에 Ni온과 캐다이온의 반지름의 차이가 사실은 그 레인지에 다 적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옥타이드랄 사이트를 모든 구조가 다 갖는다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스핀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보시게 되면 4V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 한 0.8V보다는 좀 더 높은 전압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용량은 아쉽게도 리튬이 0.5몰 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에 뭐 270, 80의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148, 즉 한 150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중에서도 뭐 너무 많이 빼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빼내게 되면은 이제 전압이 확 다른 페이지가 변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스핀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갖다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보고를 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다른 망간 소재들이 이렇게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 스핀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리튬의 패스웨이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레이어드는 2차원적으로밖에 못 움직이는데 얘는 3차원적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어서 컨덕티비티 패스웨이가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에너지 베리어도 뭐 테트라에서 옥타를 거쳐서 테트라를 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옥타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데서 좀 살짝 안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베리어가 좀 낮으면서 사실은 이제 높은 이온 전도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조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지 디스차지 메커니즘을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 스핀넬은 사실은 여기까지만이 되겠고 저희가 리튬을 뺐다가 충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애, 즉 리튬을 빼다가 망간에서의 산화수가 이제 필요로 한 거를 좀 카운팅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카운팅을 해보시면은 옥시전이 마이너스 2가니까 8개에서 마이너스 8가가 됩니다. 리튬이 1몰이 있으면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7을 해주셔야 되는데 망간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3.5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누군간 4, 누군간 3인데요. 저희 이제 대충 알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3, 4가, 누군가 하나는 2, 3가에 대한 움직임을
아마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 2개의 서로 다른 반응 레독스 전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 사실 플러스 5가부터 플러스 2가까지 정말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줄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탄생을 한다. 라는 것을, 즉 리튬을 0.5몰 뺄 때, 여기서 0.5몰 뺄 때 하나는 4가에서 3가, 하나는 3가에서 2가의 반응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1대 1대 2에 해당하는 스핀넬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뭐죠? 플러스 4가, 3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또 디자인을 하는 이런 스핀넬, 테트라헤드랄 스핀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테이트가 완전 변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사용하기 너무 낮은 전압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스핀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큐빅 스핀넬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즉 MnO2가 서로 이제 엣지 쉐어링, 코너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엣지라는 것은 이런 폴리에드랄 같은 거를 그렸을 때 엣지가 서로 잘 만나가지고 쉐어링을 서로 하고 있을 때, 망간 옥사이드는 서로 완전 엣지 만나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얘네들은 점과 점이 만나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겠다 했다 보니까 그걸 코너 쉐어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큐빅 구조고, 이제 뭐 테트라헤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망간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테트라 스핀넬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디스차지 차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거나 1몰을 갖다가 충분히 다 빼내 주셔야 되겠는데요. 큐빅에선 망간이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타이드랄 시메트릭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이드랄 시메트릭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은 이쪽 준이니까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망간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준위에서 전자를 갖다가 뺐다가 받았다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망간 스핀넬에서 이제 고실적인 좀 문제점이긴 한데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사가가 되게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솔리드 상태에서 사가가 안정적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쿠아 스테이트에서는 사실 이가로 망간이 녹아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예, 망간 스핀넬, 즉 대부분의 망간 소재가 사실은 경험하는 건데요. 저희가 액체 전해질이랑 같이 담궈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자를 갖다가 이제 받는 거죠. 받는 과정에서, 예, 이온화돼서 녹아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amount of 망간 디졸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클의 높은 온도에서 조금 사이클을 진행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점점 양이 뭐 녹는 양 퍼센트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양극을 이렇게 망간을 넣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져가려 디자인도 하고 스핀넬 이런 양극도 디자인을 했는데, 사이클을 충방전하는 동안에 전해질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녹는 경향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망간이 좀 많아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LCO랑 LNO 같은 구조로 좀 치환을 해서 여러 가지 성능들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간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망간을 조금 줄여서 다른 애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들을 좀 가져가서 용량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정말 높은 전압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간이 4V를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에너지 준위에서 망간이 전위가 제일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니켈 같은 걸 더 섞어주시게 되면은 전압을 크게 확 올려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소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데 쓰이던 배터리가 사실은 이제 니켈을 섞은 스핀넬 구조들로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노드 쪽은 타이타늄 옥사이드, 아까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옥사이드 중에서 전압이 1.5V 밖에 안 나온다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음극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4.7과 1.5면은 사실은 3.2V에서 좀 어느 정도 전압을 가져가고, 얘네들이 스테빌리티가 또 좋습니다. 얀텔라 디스토션 이런 것도 발생 안 하고, 타이타늄 옥사이드도 다른 음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보다도 전압이 높은 것 빼고는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적인 덴시티를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데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핀넬 구조 같은 경우에도 3D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바나듐, 크롬이 있지만은 사실은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구조들이다 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간이 운 좋게 된 거고요. 타이타늄 옥사이드, 바나듐 옥사이드가 있긴 한데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1.5V, 바나듐도 한 3V 정도긴 하지만은 앞에서 봤던 애들보다 4V 대비 너무 낮은 전압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합성은 됐지만은 성능은 그거에 못 미쳐서 이거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다 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폴리애나이온 쪽 올리빈 구조라는 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소 쪽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조금 옥시전에다가 조금 다른 이제 음이온 쪽에 해당하는 애를 좀 섞어가지고 디자인한 건데요. 사실 얘의 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철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얘가 삼가 상태로 안정적으로 좀 있는 게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산화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애나이온 쪽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철이 들어간 소재를, 양극 소재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3 스태킹이 아닌 O2 스태킹의 뭐 헥사고날 클로즈 팩 역시나 되게 덴스하게 패킹된 구조를 취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가의 리튬과 3가의 트랜지션 메탈이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사실 저희가 이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옥타헤드랄이 사실은 조금 더 안정된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트라 사이트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저희가 필요로 한 소재들은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고, 이 폴리애나이온에다가 8분의 1 정도 해당하는 포지션에다가 이 폴리애나이온을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폴리헤드랄, 옥타헤드랄들이 이렇게 레이어드처럼 원래는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철이 사실은 그거의 연결성을 잘 확보를 못 해주는 구조가 있을 때 철과 철을 연결하게 되면은 얘가 그 스테이트를 되게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8분의 1에 해당하는 애나이온을 추가를 해서 옥시전에, 그러니까 즉 포스페이트가 옥시전에 이런 테트라헤드랄을 가져서 애나이온과 캐다이온의 폴리헤드랄들이 옥타랑 테트라, 옥타 테트랄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 철의 삼가 스테이트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디자인을 한 형태가 바로 폴리애나이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리튬 옥타헤드랄을 쭉 해서 레이어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디자인해줬고, 이 트랜지션 메탈의 철에 해당하는 쪽을 이제 폴리애나이온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디자인했던 구조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겼던 문제점은 이제 레이어드 구조의 사이를 좀 이렇게 이제 애나이온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가가 된 형태다 보니까요, 이 사이에는 리튬 메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얼터너티브하게 리튬이 있는 층이 생성이 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이 차원으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다른 쪽을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튬이 분명히 층상적으로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 건너 하나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드에선 2차원적인 리튬이 분포하던 게 또 절단이 되다 보니까 1차원 채널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LFP에서의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폴리애나이온은 리튬의 채널이 좀 부족해서 이온 전도성에서 조금 약간의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구디노프 교수님이랑 말티너 교수님께서 이런 폴리애나이온 구조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한 3V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온 텅스텐 옥사이드를 갖다 폴리애나이온 디자인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철에 이런 폴리애나이온 했을 때 전압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라는 게 3V 되게 애매한 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가, 3가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기존의 철가 대비 이렇게 얘네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줄어드는 거 대비 폴리애나이온을 쓰게 되면은 일정한 전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폴리애나이온은 2에서 3가가 2.5V에 근접한 애를 도출할 수가 오히려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폴리애나이온의 장점을 갖다가 강하게 자랑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폴리애나이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설퍼랑 텅스텐, 즉 텅스텐 전압이 낮았다는 소리는 이쪽에 결합이 약해서 에너지 스플릿이 준위가 좀 달랐다는 뜻이거든요. 설퍼를 통해 가지고 더 강하게 끌어와서
전압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애나이온 쪽을 더 디자인하면 뭐죠? 바로 텅스텐 위에 설퍼, 그 다음에 뭐죠? 바로 포스페이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압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폴리 애나이온이라고 하게 되면 LiFePO4 스테이트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철에 원래 2가에 3가 했을 때 한 2.5V 정도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폴리 애나이온으로 해서 2에서 3가인데 조금 더 스플릿을 강하게, 이쪽을 강하게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준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고요. 더 설퍼로 해서 더 강하게 가져가서 3.6V에 해당하는 이런 전압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튬 아이온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런 LiPO4 구조의 폴리 애나이온, 이게 사실 올리빈 구조가 되겠고요. 3.4V에 한 170 정도에 해당하는 용량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O2 구조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충전 방전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한 3.4V에 해당하는 전위가 이렇게 플래터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디자인 설명이 됐고요. 물론 근데 이런 플래터 반응이 개의 이론적인 반응만 나올 수도 있긴 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런 반응이 이 플래터가 확 지는 것을 저희가 투 페이즈 반응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튬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혹은 빠질 때 이렇게 리튬이 들어가는 층과 아직 안 들어온 층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데서 그 전위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런 투 플래터 반응이 지수적으로 나오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양극재들은 사실은 농도 그레디언트에 판단을 해서 표면에 리튬이 많아도 안쪽으로 이제 확산이 좀 잘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플래토가 좀 믹스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믹스드 포텐셜을 좀 스무딩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포텐셜들이 나왔는데, LFP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투플래토 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좋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일정 전압이 나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을 했을 때 이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상태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총 3개의 옥사이드 캐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레이드 스트럭처랑 스핀넬 스트럭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산소만 있진 않지만은 폴리 애나이온 스트럭처들을 가지게 됐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드 스트럭처에서 코발트가 발생을 했지만 익스펜시브하고 좀 톡식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니켈과 망간을 갖다 섞은 게 있었고요. 망간 쪽에서 이제 디자인을 스핀넬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망간 스테이트의 그런 사가스러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스테빌리티를 확 증가할 수 있는 반응을 가져온 이제 3차원적인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철을 늘려다 보니까 그 3가가 불안정한 철을 다른 식으로 애나이온에 조금 더 브릿지 형태의 폴리 복합적인 형태를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생긴 구조가 되겠고요.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라든지 이온 전도도랑 이런 건 되게 좋았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 컨덕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전기적인 저항 특성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긴 하지만은 도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조금 확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성능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트렌드에서는 니켈을 양을 증가를 시켜서, 즉 80% 이상까지 넣는 하이니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알죠. 4가에 해당한 2가에 3가 4가 해서 이 전체 반응을 더 끌어올려서 망간이나 혹은 알루미늄 같은 애들을, 다른 애를 넣었을 때 반응을 참여하지 않은 애들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 다음에 코발트를 너무 많이 반응시키게 되면 애나이온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는 형태를 취하고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NCM과 NCA가 용량이 점점 하는데, 알죠? 28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용량을 LCO 원래 150 정도에서 있던 거를 이렇게 끌고 올려면서, 대신 전압의 로스가 살짝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망간 스핀넬은 용량이 적지만 전압을 더 위로 올렸었고, 그 다음에 아이온 포스페이트는 전압이 낮아지고 아쉽게도 용량은 170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어쨌거나 LF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 자동차에서들 많이 쓰고 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론적인 용량에 도달을 해서 사실 소재의 특성은 거의 이론적인 것까지 거의 정말 잘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는 사실은 이제 소재적인 것보다는 다른 이제
시스템적인 곳에서 그 용량을 확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NCM과 NCN 소재에 대한 용량을 끌어가지고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소재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몰두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끌고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잘 조합이 된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NCM이나 NCA 계열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적인 측면들도 무시를 못 하다 보니까 단지 용량이 단순히 잘 나온다고 해서 소재 개발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해결이 돼줘야지 아마 전기차 시장, 우리가 예상한 전기차 시장에 맞는 성능을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최근 트렌드는 하이니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레지듀얼 리튬이라는 게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캐소드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발트랑 니클과 망간을 프리커서 소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뭐죠? 니클 산화물, 코발트 산화물 이런 애들을 갖다가 적어주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리튬 카보네이트 같은 애들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그 용량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트랜지션 메탈 대비 리튬은 좀 과량으로 좀 넣어서 이 스토치오 메탈을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에 참여를 못하고 조금 남아있는 이런 애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전해질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반응을 해서 이제 HF, 플로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 때문에 만나서 하거나 CO2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없애주려고,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수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 같은 계열로 갖다 리튬을 갖다 씻겨내려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양극에도 많은 데미지를 주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얼만큼의 레지듀얼 리튬을 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니클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얘네들에서 설페이스에서 되게 언스테이블 합니다. 이미 얘기했었지만은 이가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LNO 같은 구조들이 산소랑 만나면서 물 넣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수세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넣으면서 레이어드 구조를 잘 유지를 하고 있었을 줄 알았던 니클이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표면에 니클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반대로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원했던 이제 니클, 코발트, 망간 소재가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니클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언스테이블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극복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망간, 알루미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끌어내려고, 그래서 가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CA에서 하면서 뭐 NCA 와시드 해가지고 알루미늄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고전압을 갔을 때도 부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이런 애들로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알루미늄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망간에서 알루미늄 같은 걸로도 치환을 해가지고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리튬을 많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보니까요, 뭐 NIO 페이즈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캐다이온 믹스처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레이어드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결정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픽 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003픽이라고 하는 이 위치 픽이 되게 중요한 픽인데요. 죄송합니다. 003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쪽 003픽 중요한데, 이런 레이어드 스트럭처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리튬이 빠지다 보니까 그 빠진 사이트에 다른 트랜지션 메탈이 쓱 비어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내려오다가 스핀넬 구조 같은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게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락솔트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LCO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런 락솔트 스트럭처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제 비가역적으로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니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충방전하는 과정에 XRD 픽을 보시게 되면 픽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구조가 변했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클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전극 수준에서는 얘를 갖다가 작게 전극을 얇게,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전극을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몰 배터리나 하이 볼륨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능이 좀 빨리 죽는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로우 텍 덴시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위 면적당 혹은 단위 부피당 무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0.1C로 했을 때보다 1C로 갔을 때 용량이 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이 나오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더 담았더니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만족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더 꾸역꾸역 전극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는 충분히 이제 200 거의 2, 30 정도까지 용량이 나오게 끌어왔지만은 전극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용량에 훨씬 못 미치게 사용을 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극복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전극 설계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하이니클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뭐 수세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산소랑 반응하면서 NiO 페이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문제점이면은 야, 주변에 이런 걸 코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은 도핑을 해가지고 야 이거 그 문제점 니클에 아까 알루미늄을 좀 넣어가지고 막은 것처럼 그 알루미늄을 좀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조금만 넣어서 니클의 표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루미늄이 좀 막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코팅을 하는 전략들도 많이들 정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양극의 소재 용량이 결국 얼만큼 되는지가 핵심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테슬라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싱글 크리스탈 NMC 532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재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까지 싱글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배터리는 이제 폴리크리스탈 2차 입자에 해당하는 다결정 구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이런 싱글 크리스탈로 갖다가 좀 치환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결정 구조 형태를 가지고 가서 써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싱글 크리스탈이 되겠고요. 혹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니클, 코발트, 알루미늄 일렉트로드로 신테사이징 메소드를 갖다가 잘 하겠다. 그래서 NCM에서 NCA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보고하는 것들도 이제 좀 글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상 에노드 쪽은 조금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